매주 목요일 2부 정치권 이슈 집중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해야 하는데 지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신임 당대표가 뽑혔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정리가 좀 돼가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네. 있는데 네. 어제 첫 번째 최고위원회에서 네.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그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는 패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방송 나가서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김민수 최고위원 차원에서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 워낙 지금 최고위원 구성이 예. 좀 다양하게 돼 있어서 좀 예. 다양한 목소리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예. 그 장 대표의 첫 일성이 예. 과거의 옷을 벗고 예. 미래로 나갈 시간이라는 저는 그 워딩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게 예. 과거에 이제 탄핵을 겪고 계엄 이후에 탄핵을 겪으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안 좋은 감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예. 우리 좀 앞으로 나가자. 예. 민주당처럼 좀 단결 좀 하자.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이 다 공감하시고 예. 당원들이 실제로 굉장히 요구하는 바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걸 좀 강하게 말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뭐큰 뜻에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대여 투쟁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예,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오늘 정말 정치적인 뉴스가 많은데 이 얘기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권 의원은 조사에 앞서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특검팀에서 확보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영우 통일교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을 만난 당일에 네. 이 통일교 관계자가 찍어놓은 이른바 현금 박스 그 상자 물증 사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특검이 이 사진이 찍힌 시기 날짜까지 대조해서 물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권성동 의원은 사실 이제 무죄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희 의원님? 아니 어제 한 11시간 정도 예. 검사 수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기자들하고 한 말씀이 난 무죄다. 난 결백을 증명하고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예. 근데 그동안에 계속 이제 특검에서 정황 증거 관련된 뉴스를 계속 흘렸잖아요.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 언론 플레이를 내용에 보면은 뭐 이제 확증이 있었으면 구속이 되셨겠죠. 근데 저는 일단 뭐 특검이 잘 수사하리라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정말 확증이 있다면 뭐 거기에 맞는 벌을 받으시겠죠. 네. 권성동 의원이 예전에 강원랜드 사건으로 1, 2, 3심 다 무죄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년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약간 좀 권성동 의원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재판하고 그럴 때 한 번도 안 빼고 따라간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난 장제원 의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친해져서 친윤이 형성된 그런 이야기가 그러시구나. 있습니다. 예. 네. 자, 넘어가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뉴스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이제 취임을 했죠. 첫 번째 최고위원회도 가지고 어제 장 대표와 지도부가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이제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가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적절한 결단이 필요하면 결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 결단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하시나요, 여기서? 뭐 적절하게 이제 당을 분열시키는 어쨌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예. 당을 분열시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강하게 뭐 징계를 하는 뭐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셨었어요. 장 예. 후보 시절에도.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원내에 있는 의원님들의 분위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좀 단합을 하자. 예. 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다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 받았으니까 예. 그 과거 일을 이제 과거로 두고 우리는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새로운 정부도 됐고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대여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십니다. 예. 근데 그거를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그런 우리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아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뭔가 징계를 하든 뭘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들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좀 내부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나온 분들이 뭐 남의 당 일이지만 그 네. 중에서는 장동혁 후보를 가장 안 환영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걱정이 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워낙 극단적인 주장들을 많이 하셨고 예. 그리고 사실 이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번에 뭔가 쇄신과 혁신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 내부 총질자들이라고 운운을 하면서 예. 뭐 인적 청산 이런 예. 거를 거론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지금 하는 얘기가 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윤 전 대통령 접견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예. 윤 전 대통령 복당에 대한 입장 역시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장동혁 신임 대표가 말하는 어떤 뭐 혁신이라는 거는 예. 사실 말뿐인 혁신인 거고 이들이 말하는 진짜 혁신은 뭐냐면 이 내부 총질자들을 잘라내는 게 제가 봤을 때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단결된 모습을 만들면 예. 진짜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여당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일반 상식과는 좀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 네.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던 거죠. 그게 저도 궁금하긴 한데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 궁금합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최고위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쉽게 저는 그 선거운동 기간에 전환기 씨와 손을 잡고 이러한 행보들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예, 예. 어쨌든 선거를 이겼으니까 그 전에 작년부터 배웠던 장동혁 대표는 그러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종 약간의 이제 희망을 좀 갖는 거고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님은 지금 가장 큰 목표는 대여투쟁과 동시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심을 좀 여론 청취를 좀 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이 가야 되는 거를 좀 판단하시고 그걸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다시 윤 어게인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길이라는 것들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당대회 기간 내에 전한길 씨가 굉장히 화제가 됐고 어젠가요? 어제도 맞아요. 등장해가지고 네. 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자기는 네. 뭐 당직 안 하겠다고 했다. 그 장동혁 그 신임 대표가 고맙다고 했다. 막 이래서 윤석열 면회를 안 가면 또 굉장히 공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누구를 막 심하게 내치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셔가지고 그 예. 정도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진짜 그 지점을 좀 저희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 지켜보고 있다. 네, 네. 근데 이게 네. 벌써부터 이 신임 지도부 이제 최고위원들도 새로 뽑혔는데 예, 예. 여기서 벌써 뭐 당원 게시판 얘기하거나 네. 아니면 뭐 그 방송에 나가는 패널들 중에 네. 뭐 우리 당에 뭐 안 좋은 얘기하는 아까 사람들 그 얘기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모니터되고 있어. 이들이 말하는 이 혁신이나 쇄신 뭐 진짜 새로운 국민의힘 이게 예.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의 그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순도 100% 윤호개인을 만들어야만이 이게 진짜 당이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예. 장동혁 의원이 뭐 전한길 씨에게 당직을 주고 말고 이전에 예. 사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뭐 면회를 간다 아닌다 저는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선거 때 전략적으로 뭐 가겠다 뭐 이런 혹은 뭐 윤 전 대통령 옹호하는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분들 힘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본인에게 날아드는 청구서를 한 번에 반송시킬 수 있냐? 예. 참 없다라고 보는 거고. 예. 장동혁 후보 시절에 계속 해왔던 게 결국에는 극우 유튜버들이랑 손잡고 예.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전한길 씨와도 손을 잡고 그랬던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우리 이제부터 윤 전 대통령이랑 엮이지 않겠습니다. 우리 절연하겠습니다 하면 예. 그럼 뭐 당 쪼개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 그런 메시지는 내실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근데 그쪽의 지지만 얻어서 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뭐 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네. 만약에 장동혁 지금 대표라도 그 지점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해요. 딜레마 그럴 것 같은 같- 거예요. 딜레마 이도 같- 저도 갈 수 네. 없는. 그래도 이제 뭐 지금 법사위 추미위원장 되시자마자 네. 뭐 CCTV를 법사위원들끼리 공개하겠다. 저는 그 지점 그냥 뉴스에서 1번 나와서
온 국민들이 다 상상하고 있는 그런 화면들을 굳이 봐야 되는 건가? 그렇게까지 뭐 전 대통령의 인권을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일부 국민들께서는 동정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점을 가지신 그런 뭐 분들을 좀 어루만지는 그런 뭐 정치적 수사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예, 네, 최고위에서 저는 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박채거 의원님 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하고 오셨는데 네네. 오시면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그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 야당 대표와도 만난다. 이런 말씀하셨고 어제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 영수회담 제안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장동혁 대표는 이 난 보내준 거는 고맙지만 지금 국회 저 인권위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 부결된 거 가지고 난이 일어나지 않냐고 거절했는데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승부수인 거죠. 예. 하나하나가. 예. 이제 만난 취임 축하한다고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가셔서 예. 난 전달하면서 영수회담 제안을 딱 전달해버리니까 이게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예. 뭐 약간 계속 제기해왔던 입장 자체가 아 키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있는 거 아니냐 대화의 예. 키는 예. 우리가 뭐 우리는 힘없는 야당인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입장이었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시고 뭐 실제로 송원석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만나셨잖아요.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예. 그 뒤에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했어요. 당선이 되시면서. 예, 예. 그런데도 이분한테 바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대화의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는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대통령이 먼저 제스처를 취하고 네. 만나자라는 요청을 하는데 그걸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한다? 이러면 이제 국민의힘 더 이상 비판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힘 있는 소위 말해 힘 있는 권력자인 대통령이 계속 손을 내미는데 아 우리는 뭐 이래서 안 가고 오늘은 못 가고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하면 결국 대화를 피하는 게 누구냐 이 국민의힘 아니냐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논평으로 말하지 말고 직접 가서 말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만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 대통령이 제안하기 이전에도 네. 장동혁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장동혁 대표의 그런 행보를 봤을 때는 충분히 먼저 제안할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 내용은 실제로 좀 변할 수 있게끔 여야가 대화할 수 있게끔 뭐 지금까지 뭐 영수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는 영 딴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정청래 당대표는 완전 다른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악수도 안 했어요. 국민들이 그거 볼 때 저 뭐지? 대통령은 자꾸 뭐 만나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정청래 당대표는 완전 다른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지금 두 분을 나눠서 대통령은 화합의 메시지를 내고 우리는 열심히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들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진짜 여야가 합치할 수 있는 진짜 그렇게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는 만나실 거예요. 뭐 하여튼 뭐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막판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예상외로 바뀌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는 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별 메시지가 없다가 어저께 밤에 SNS에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이 지도부로 뽑혔다. 신임 당대표가 답해야 한다.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라는 건가.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살인 계획도 잘한 짓인가.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여당 대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엇박자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오히려 투트랙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셨고 네. 실제로도 그에 부합하는 행보를 좀 보여오셨잖아요. 적극적으로 대화 요청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만나기도 하면서. 예. 근데 이제 사실 대통령의 자리와 당대표의 자리가 가지는 또 다른 특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들 뭐 그리고 뭐 저는 중도층까지도 비슷한 생각이실 거라 보는데 예.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도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고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끼어들 틈이 없이 오히려 과거 어떻게 보면 뭐 계엄 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그 지점은 정치적으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는 거 또 적극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실망감을 대변하는 거는 여당의 대표가 또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당 대표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야당의 의석이 많으면 또 맞아요. 이럴 수가 있지만 지금 사실은 맞아요.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카드가 별로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에 계속 엇박자 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부분에 아니 있어서도 근데 그거는 네. 저쪽에서 하는 거고 야당은 음. 야당대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지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계속 프레임을 걸고 있고 네. 근데 지금 그 정청래 당대표가 하는 행동은 그냥 거기도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층이 듣고 싶은 말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어쨌든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란 얘기하고 여전히 탄핵 얘기하고 여전히 윤 대통령 얘기 메시지를 꺼내잖아요. 저희는 그거 말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그런 논의를 좀 하자 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경제 성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뭐 덧셈 상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모든 국민의 반 정도에 대한 반이 좀 안 되는 그런 여론 수렴만 해가지고 진짜 다수의 힘으로 그런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지점을 좀 찾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제 뭐 서로 내부 갈등도 있고 이 여야 관계도 있고 그런 가운데 홀로 정치 행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같은 말이 두 번씩 나오네. 지금 호남 민심 투어 중인데 민주당에서는 자숙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조국 혁신당에서는 자숙은 정치인 조국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름이 어렵죠. 직함이 어렵네요. 네, 연구원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조국 전 대표가 편해서 근데 네. 조국 전 대표의 행보는 사실 좀 로우키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네.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뭐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고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네. 하지만 네. 그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생기고 또 물론 그게 이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억지로 까기 위한 논란도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지만 네. 그것과 별개로도 어떤 좀 깔끔한 사과라든지 깔끔한 반성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오히려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기사화가 되면서 네. 이 사면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결단을 취임 초에 한 대통령께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국 연구원장은 13번 사과했다 뭐 이런데 깔끔한 근데 사실 부족했다고 봐요. 사과를 하셨나요? 부족했고 예. 약간 뭐 어떤 조건 없는 사과가 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사면이라는 게 네. 그 과거에 나왔던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재심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당연히 갑론을박이 있고 네. 뭐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점에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면서도 잘못한 건 있지 않느냐라고 동시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저는 조국 연구원장께서 앞으로도 이제 정치를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 초기에 좀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뭐 자숙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혁신당에서 반발을 하는 것도 네. 뭐 그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네. 문제는 조국 전 대표가 움직이고 말 한마디가 이제 뭔가 기사가 되고 할 때마다 그 화살은 민주당과 대통령이 맡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톤 다운된 모습을,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자숙이라든지 아니면 자중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소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숙 자중 안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도 안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특검에 이제 그 수사가 가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더라도 예. 당신이 마치 양심수나 정치범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사실조차가 지금 너무 경악스러운 거죠. 근데 어쨌든 입시 비리하고 직권남용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셨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면이라는 소위 말해서 특혜를 받으신 분이세요. 네. 특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정말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는 거죠. 뭐 왜 그리고 2030을 대상으로 또 사과는커녕 막 극우라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그 2030이 떠났던 이유가 있잖아요. 내로남불을 보면서 공정을 외치는 세대가 내로남불을 보면서 와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면서 보수당을 지지했던 그 친구들까지도 극우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걸 보면서 아 이분 정말 안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그쪽의 지지율을 계속 깎아 먹고 계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괜찮으신 분이죠.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회에서 저 인권위원에 대한 그 표결이 있었고 야당이 추천을 한 인사가 부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인권위 같은 데는 다양한 견해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원래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고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그동안 관례적으로 통과시켜 줬는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 정치를 깨는 거다. 이런 비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가 엔간하면 해줄 텐데 너무나 논란이 많은 인물을 계속 내세우고 지금 인권위가 그래서 뭐 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기관의 편향성을 없애는 차원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양당이 추천을 하게끔 법으로 돼 있으면 다양성 차원에서라도 이제 존중을 하는 게 맞는데 이 존중이 없어진 게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그럼 결국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싫고 니네가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의견이 다르면 충분히 다 달라 보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다양성을 골고루 갖추게끔 기관을 운영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분위기가 없어진 지는 국회가 지금 없어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알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맛에 맞는 후보를 추천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거부할 거야라는 다수석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왜 계속 이런 분들을 추천하는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이분들밖에 없냐라고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7월에도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뭐가 논란이었냐면 이 지 변호사의 그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기독 자유통일당인데 21대 총선에서 거기 이제 비례대표로 나섰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박형명 변호사는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참여했던 뭐 이런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이게 안 됐거든요. 안건 상정이. 근데 이번에도 이상현 교수, 그다음에 뭐 우인식 뭐 변호사 뭐 이렇게 각각 내정을 했는데 이분들도 보면 지금 일단 이상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 반대단체에서 실행위원을 지낸 이력이 있고 근데 일단 이것도 사실 인권위의 그 정체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인권위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논란이 되는 이해가 잘 되지 문제인데 않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네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